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고등부 결승전 참가팀은 새치여팀의 강지은, 김연우 학생, 그리고 키케로팀의 유소연, 이평청주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등부 토론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부 토론 주제 찬성 반대 입장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결정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준우 선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임연구원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준호 연구원입니다. 고등부 결승전 토론 주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응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 왼쪽에 키케로 팀의 입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키케로 팀이 반대죠. 네, 반대로 입장 결정이 되었고요. 네, 새치혀 팀이 찬성이 되었습니다. 네, 찬성 반대 입장이 정해졌으므로 본격적인 토론 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발언, 교차 질문, 반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각 발언 사이에는 작전 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2분 동안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알림 2분이 끝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부터 모두 발언 시작합니다. 사업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에서 찬성 입안을 맡게 된 새치여팀의 강지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위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세대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세대 간의 격차가 커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나이와 SNS의 사용량은 반비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입니다. 한창 자라할 시기인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기인 젊은 세대들에게 몇십 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디지털 범죄의 피해를 안고 가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청소년의 인생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받는 대상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U에서 최근까지 적용하던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1999년 미국의 통신품위유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AI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에 따라 가짜뉴스, 불법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종 온라인 플랫폼, 가상 공간들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하는 기술을 현대 기술이나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X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포르노 이미지가 확산되어 17시간 동안 방치되며 4,500만 명의 뷰어를 경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시 모니터링은 사용자들의 사적 대화와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AI와 알고리즘이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게 될 경우 의도치 않게 민감한 정보나 사적 대화가 감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는 대규모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AI 기술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기술적, 재정적으로도 과도한 부담이 되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보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법적 책임이 플랫폼과 범죄자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나 사용자 개인이 지는 책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거나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 플랫폼이 불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법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고 유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교차 질문 전 작전 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리에서 작전 회의 2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전 회의 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만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차 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분이 새로운 시대에서 특히나 젊은 층이 더 많은 이런 디지털 범죄를 표적이 되고 있기에 새로운 법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까? 네,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무분별한 규제는 기술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그 법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 개정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안전 윤리를 보장하게끔 반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공률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주장해 주신 게 맞나요? 네. 디지털 성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취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다양한 길이 열린다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이 기술 자체보다는 사용 방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주신 거 맞으신가요? 네. 네. 디지털 범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에 오히려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만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차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를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정부와 집행기관이 주도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와 집행기관이 기술과 인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부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집행기관이 주도를 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금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를 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나요? 그 플랫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론 전 2분간 작전 회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리에서 2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 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위 논제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 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찬성 측 반박에 맞게 된 새 치어팀의 강지은입니다. 아까 딥페이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사적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딥페이크 영상, 딥페이크 이미지만 감지하게 되는 딥페이크 방지 시스템 DNA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확도는 무려 99%에 달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등 주요 성범죄 규제만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적으로라도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하며 불법 정보를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정보 역시 불법으로는 불법 사적 정보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까 기업과 개인의 책임이 불분명해진다고 하셨는데 책임은 두 명 다 져야 하는 일입니다. 24년 9월 2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규제하라고 요청을 해도 플랫폼에 밤지되는 불법 유해 정보가 매년 20만 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된 회사도 외부 회사의 경우에 서로 책임을 지는 법안이 현재 EU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까 소규모 작은 기업들은 이런 일이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EU에서 먼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EU는 소규모 작은 기업 등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저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체에서 거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U에서는 17가지의 대기업들, 페이스북, 메타 등 대기업들에게만 한정을 시켰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같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박자 강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 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세요. 반대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혀 관련이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반론으로 교차 질문의 답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적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플랫폼이 모든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법 컨텐츠를 차단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면 법적 책임이 플랫폼으로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책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규제를 받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법적 책임이 범죄자와 이제 플랫폼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주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냐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범죄자는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기업의 경우는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제 주주들이 듣고 사람들은 기업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대기업이고 돈도 많잖아요. 그런 이유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주목이 덜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기업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회가 많아지면 범죄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저는 되게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안이 해결되려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익명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익명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범죄자를 추적하고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돌아오는 답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사 죄송합니다. 반론 시간이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전 작전 회의 시간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 회의 시간 2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특히나 자동화된 필터링 시스템은 절대 완벽하지 않으며 잘못된 판별로 인해 정상적인 콘텐츠가 내려가거나 오히려 차단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적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사용자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저해할 수 있으며 감시적인 사회를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이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불법 정보 차단 의무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기술적으로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우회 경로를 찾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가 차단되다 하더라도 범죄 자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이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콘텐츠가 차단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법적인 제도와 정부의 기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감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하기라고는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및 불법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층 마무리 정리를 맡은 세치어팀의 김연우입니다. 먼저 오늘 키케로 팀과 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키케로 팀께서는 본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상시적인 모니터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셨고, 둘째,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기업 이미지를 얘기하셨는데 외국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비트코인 기업 이미지가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직이 없다면 존엄성은 어디 있는가? 로마 공화정의 연설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입니다. 한 명의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며 오락의 대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직을 사용하고 딥페이크를 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피해받은 개인이 거대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자가 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회사에게 변화를 촉구한다고 해도 텔레그램이나 회사가 움직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거대한 기업들과 개인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익명성이 보장되어 정직해지기 힘든 이 시기에 네. 이상으로 고등부 결승전 경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부 결승전 함께 하셨는데요.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잠시 무대에 머물러 주시고요.
결승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토론을 펼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들 정말 설득력 있게 본인의 의견 잘 펼쳐줬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이 끝났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는 오늘 말하지 못해서 혹시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소감을 좀 돌아가면서 들어볼까 해요. 먼저 키케로 팀의 유소연 학생한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라서 조금 자료 조사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이 딥페이크 관련된 요즘 관련 뉴스나 그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참고할 자료가 많아서 전 주제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자료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소감 고맙습니다. 각 팀당 한 명씩 들어볼까 해요. 채치어 강지은 학생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고요. 그래서 불쌍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딥페이크에 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사진이 영장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인터넷에 있는 사진 한 장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합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자녀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하게 돼 보니까 아무리 기업이 대단하고 돈이 많고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시대에 한 명의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오는데 예전에 광화문에서 딥페이크 시위 하던 거를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딥페이크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했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승전을 치러준 학생분들의 소감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수고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